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6천억 흥행 수입을 올린 중국 영화의 원작이 한국 웹툰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한 영화 제작사가 공유, 김고은 주연의 도깨비를 리메이크한다는 소식이 SNS에 퍼지자 이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이 리메이크 제작을 반대하는 댓글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팩트리포터입니다. 한류의 인기가 그 끝을 알 수 없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리메이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의 OTT가 서비스되어 전 세계 시청자들이 쉽게 한국 드라마를 접할 수 있는 지금보다 훨씬 이전부터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라는 희대의 명대사를 탄생시킨 소지섭, 임수정 주연의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중국, 일본, 터키, 태국 등 4개국에서 리메이크되었고 영화 써니를 비롯한 가을 동화, 과속 스캔들, 그녀는 예뻤다와 같은 콘텐츠도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터키의 경우 2011년을 기점으로 40여 편의 한국 드라마가 리메이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물리적 거리나 문화의 이질감으로 동남아시아권에서 인기를 얻었던 반면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서구권에서도 한국 드라마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미국에서 리메이크된 드라마 굿닥터는 2017년 시즌1을 시작으로 최근 시즌6을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인기를 꾸준히 얻고 있습니다. 영화 끝까지 간다를 리메이크한 프랑스 영화 레스틀리스는 지난 2월 25일 넷플릭스 공개 직후 당시 영화 부문 스트리밍 1위를 차지하고 50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한국 작품이 세계적으로 리메이크되고 있으며 흥행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는 눈에 띄는 성장을 했는데요. 2016년 한한령으로 중국 드라마 팬들의 직접적인 한국 드라마 소비가 어려워져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 확대되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리메이크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작품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중국이고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중국에서 리메이크된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은 55%가 한국 작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국 콘텐츠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중국 영화 시장의 제작자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을 리메이크하는 것 이외에도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제작하며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마음의 소리로 유명한 조석 작가의 웹툰 문유를 원작으로 제작한 독행월구가 누적 관객 수 7,451만 명, 6천억 원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리며 올해 중국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하며 역대 14위를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흥행 수입이 대륙답게 어마어마합니다. 기록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드라마의 인기가 중국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산시TV 방송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 이유를 묻는 방송을 해 눈길은 끌었습니다. 방송에서 대중적이고 민감한 주제를 직설적으로 다루기로 유명한 중국의 왕샤오칸 감독은 한국 드라마의 장점과 중국 드라마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那您在跟韩国明星合作的过程当中，您有什么最大的发现没有？他们跟中国明星在一块儿，比较起来有什么特点？完全不同，因为中国的明星哈，相对来讲在创作上的随意性较多，就是说他比如说根据自己的意愿，然后他觉得这个场戏会好或者是不好，他会跟导演交流，他会参与意见，对，会参与意见。但是韩国的明星，我合作的基本上哈都是剧本怎么写，完全按照剧本提供的东西，可以甚至是一字不改的完成。因为在韩国谁的地位最高？编剧地位最高，第二是导演，其次才是演员。所以所有的演员都是一到中国一下飞机第一句话问编剧在哪里，我想跟编剧交流。跟我们的印象完全不一样，完全不同。他的编剧是老大，多大牌的明星都会这样，都是，而且韩国的编剧的价钱跟一线明星价钱是一样的，所以他可以换导演，可以换演员，他觉得这演不好可以换掉，但是就编剧就可以换，编剧对，编剧是核心，而且韩国的电视剧的工艺，我们中国也做不到。比如说，他写一个剧本要8个月，写完之后，他有2个月，所有演员在一起定下的演员，不管多大牌，读剧本读2个月，从第1集一直读到40集，甚至50集，甚至更长。读完之后，编剧再有2个月修改，然后所有的演员必须在现场后场拍完。至少在中国，你2个月的读剧本，谁给你读啊？
这2个月的读剧本谁给你读？就这样的工作方式，好像87年《红楼梦》的那个年代的。对。说我这个星期我拍2集，然后我今天周末我放不出去。那韩国就3大电视台，每家都在看，周末都在播这2剧新剧。那每个收视点，每一分每一秒都按照收视来。那今天出来以后，晚上就出数据。那这个戏是在3家电视台，你是排名第1吗？你还是最后1名？如果最后1名，连续3个星期可能就下档了。但这一票的导演演员，可能这1年你就没有在这个台8个月加2个月全白费了。对，就是他每一周检验这一个作品的东西，那你导演演员都很紧张。我一出场，你这场戏的收视下来了，可能把你写出锅了，或者写没了。那都是很紧张。还有呢，它时效性，比如说刚才老师说，就说它流行什么，我马上就能见到。但你中国是要我拍完一个戏的制作周期全部完成要6个月，3个月拍摄，3个月后期，加上上卫视还要有半年到1年。当你今天你觉得最流行的时候，播出的那个时候已经落伍了，已经落伍了，已经过了1年多，最快都1年多了。它现实题材一定是有时效性的，所以你永远是跟不上时代。就是说，你现实题材到播出，你再流行，你永远跟不上现在的时代。但是韩剧、日剧它是能跟上，紧跟时代，当天发生的事情，当天就能完成。 인터뷰에서 왕샤오칸 감독은 치열한 한국 드라마 시스템과 작가 중심의 드라마 제작이 한국 드라마의 장점이라며 중국 드라마의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한국 드라마의 인기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깨비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은 드라마 도깨비의 판권을 판 적이 없는데 중국에서는 중국판 도깨비가 한중합작으로 45분씩 36부작으로 제작되며 촬영지는 중국 샤먼, 하이난, 마카오로 정해졌다는 아주 구체적인 소식이 SNS를 통해 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소식의 진위 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중국 네티즌들은 원작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리메이크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여 한국 드라마의 중국 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명작이야. 리메이크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누가 찍어도 그만 못 살려. 도깨비를 망치려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 대표로 말할게. 하지 마. 사양할게. 제발 완벽한 걸 망치지 마. 이런 드라마는 리메이크 안 하는 게 최고야. 잘못하면 쪽팔리거든. 원작을 넘을 수 없어. 공유, 김고은의 연기를 해낼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동욱과 공유의 케미는 넘버원이야. 하지 마. 한번 말해봐. 리메이크에서 성공한 게 뭔지. 안 돼. 제발 도깨비를 그냥 그대로 놔주삼. 누가 연기해도 욕을 먹을 거야. 솔직히 잘생긴 남자는 우리도 있어. 하지만 김고은처럼 가식 없고 연기력이 있는 여자는 없어. 그렇게 찍을 게 없냐? 툭하면 리메이크. 중국 작가는 새로운 거 못 쓰나 보네. 보통 선진국을 평가할 때 1인당 GDP가 얼마인가 하는 경제적 기준으로 평가를 하거나 산업구조상 3, 4차 산업 같은 선도 산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산업화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진정한 선진국은 문화 선진국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이 최고의 선진국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